지구의 걱정과 달리 케이든 행성에 무사히 착륙한 13명의 챔피언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착륙에 보고를 했지만 어째서인지 지구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통신 전송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정대로 그들은 테티스를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챔피언 넘버 4는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연구하면 할수록 테티스가 지구의 환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에는 인류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이었죠. 마치 지구에 인류가 없다면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리고 자원, 모두 풍부한 행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신을 보내면서 농담까지 하는 여유까지 부리고 있었고, 후에 올 지연 틈을 대비해 언젠가 돌아갈 지구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연구 자료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구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 되어갈 때쯤 그들의 문제가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자신들이 가진 자원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문제점을 하나씩 내세우면서 큰 결정을 내리기로 한 거죠. 그들의 대표인 마리안 교수는 챔피언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챔피언들의 언쟁은 커져만 갔습니다. 가까스로 그들을 진정시킨 마리안 교수는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떠날지 남을지. 그들은 조심스럽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투표의 결과가 나오자 다수결이 떠나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타고 갈 케이딘 사물 연료가 턱없이 부족했고, 그런 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들이 챔피언들의 기지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챔피언들의 기지로 침범하자 그것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 상황을 지켜보던 챔피언들의 경호를 담당한 14번째 챔피언은 방어 포탑으로 가서 그림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3번째 챔피언이 시간을 버는 동안 다른 챔피언은 안전기지로 이동하였고, 수도 없이 다가오는 그것들에게 13번째 챔피언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다른 챔피언들이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도 같이 대피하기 위해 포탑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검은 형체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동료가 그것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동료들. 그를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가까이에 다가왔고, 그렇게 최후의 방어선까지 도망치기로 합니다. 13번째 챔피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가 분명 죽었을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정체를 알기 전에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았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생존자들은 그것들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주선의 융합로를 동력으로 삼고 있고, 동력만 없어진다면 그들은 약화되어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방법은 챔피언들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융합로를 셧다운 시킨다면 두 번 다시 재기동할 수 없고, 그렇게 그들은 지구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이기심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마침내 그들은
최후의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지구로 가게 된다면 지구에는 더 많은 핵에너지가 있고 이것들이 그 에너지를 취득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나오게 되자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챔피언들은 자신들을 희생시키기로 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이 방법을 성공시킨다면 지구에는 돌아갈 수 없지만 비극을 막을 수 있고 자신들은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마지막 통신을 하기로 합니다. 자신들의 굳은 의지를 보이고 최후의 싸움을 나가기 전 자신들은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챔피언들은 융합로를 셧다운했습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챔피언들의 생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케이딘 3호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라보스 프로젝트의 해명을 요구했고 그렇게 카마존 회사에선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주 환경의 변수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사라지기 전 보내준 데이터만으로 원인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희대의 망언을 날립니다. 라보스 프로젝트 실패. 이런 발언에 세계인들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13명의 생명을 단순히 사업 실패라고 넘긴 카마존에 대한 태도, 정차 사과는 하지 않는 단순히 사업 실패로만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들. 한때 영웅들로 칭송받던 카마존은 말 한마디에 주가 폭락으로 재정난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게 됩니다. 카마존에서는 자신들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장학금, 봉사, 기부를 하였지만 이미 돌아진 민심은 쉽게 되돌려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서 저 멀리 우주에서 고강도의 신호 전파가 보내져 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의 프로토콜을 비교해본 결과 이 전파는 10년 전에 행방불명되었던 라보스 프로젝트 탐사대의 전파였습니다. 어째서인지 그들의 전파는 10년이 지나서야 지구에 오게 되었던 거죠. 그들의 통신을 하나씩 알아보던 중 13번 챔피언 사망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카마존의 연구원들은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통신이기에 그들이 죽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한 연구원은 이 주파수를 자세히 보고는 이상함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하던 중 이 전파는 10년 전부터 온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보낸 전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마존에서 알아낸 결론은 10년 전이 아닌 얼마 전에 테티스에 도착했고 아직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이런 믿기지 않는 현상에 그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조사합니다. 그러다 우주공학을 전공하던 한 연구원은 우주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가설을 내놓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이 통합되어 시공간이라 하며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시간의 흐름, 공간적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즉, 테틱스 행성 근처에 지구와는 다른 산천 시공간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가는 차원막이 있었고 그 차원막을 통해 미래로 이동해버렸다는 가설이었죠. 이 가설이 나오게 되자 테티스 행성에 관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나사가 테티스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테티스 행성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지, 챔피언들의 생존할 가능성을 보게 된 카마존 회사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보게 된 카마존은 이는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을 구출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생긴 거였지만 반대로 구출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질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바로 계산에 들어갔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기밀을 숨긴 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마존에는 계산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